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선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꿔 농경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는데요. 특히 서해안 쪽에 갯벌을 메워 농경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대공사였는데요. 하지만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보령호는 1991년부터 6년 동안 조성된 인공호수입니다. 보령호와 주변 지역도 생태적인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1997년 최종 물막이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나빠지면서 당초 기능을 상실했고 또 갯벌이 줄면서 어족 자원도 감소했습니다. 과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생명이 살 수 없게 된 인공호수의 원인과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량 생산이 시급했던 시절, 갯벌을 메워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뒤따랐다. 이게 고기가 아예 안 돌아요. 이게 이 바닥의 뻘이 썩었어. 바다와 단절된 곳곳이 오염되고 육상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환경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터전을 잃어가는 생명들. 그 생명들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옹암리 마을. 옛부터 젓갈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곳의 새우젓은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특산품이다. 광천 새우젓은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인근 섬마을 사람들이 장날이면 이 옹암폭으로 새우를 잡아와 팔면서 유래되기 시작. 이후 전국 최대의 새우젓 시장으로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가 특산품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서해 일대 도도 지역에서 다 일로 새우젓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굴에 보관하기 위해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해가지고 외지로 다 나간 거죠. 이곳의 새우젓 맛이 유독 뛰어난 것은 새우젓을 토굴에서 숙성시키기 때문이다. 토굴 새우젓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토굴 안에서 장기간 숙성하기 때문에 냉장 시설에 보관하는 것에 비해 그 맛과 향이 더욱 깊다고 한다. 마을 뒷산에는 길이 10m가 넘는 토굴이 여러 개나 있는데 이 굴 안에서 새우젓뿐만 아니라 밴댕이젓, 황석어젓, 멸치젓 등 다양한 젓갈을 숙성시킨다. 황석원 같은 경우 여기 토굴은 왜 있는 거예요? 여기 전에 배가 들어올 때는 여기가 포구가 있어가지고 수산물을 새우젓 절여가지고 여기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3개월 또는 4개월도 숙성하고 5개월도 숙성해서 나가면 새우젓 맛이 구스름하고 육수가 맛있었죠. 한때 천수만과 서해안 일대 배들이 새우를 잡아 들여오던 옹암포구가 자리했던 마을. 하지만 방조제를 쌓아 바닷길을 막으면서 광천읍에 번성했던 시절도 옛일이 돼버렸다. 옛날에 포구가 있을 때는 이 굴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새우젓이. 지금 현재는 오천에서 수문을 막아 놓은 다음부터는 뭐 배가 들어와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새우젓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판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마을에는 예전에는 도매를 크게 했어요. 다 서울로 나가고 인천으로 나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마을에서 소매 및 도매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방조제.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해수 유입은 차단됐고 인공호수인 보령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보령호는 당초 농업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령호 주변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과 홍성군 은하면, 광천읍 등에 걸쳐있는 보령 방조제. 개발 면적 8,100만 헥타르에 저수량은 193만 3천 리터, 약 582만 헥타르의 수역에 달한다. 산업화 시기, 식량 증산, 산업용지 확보, 농업용수 등을 위해 연안과 하구 개발이 활발했다. 보령호도 그중 하나. 1960년대, 70년대는 우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간척, 개간 이렇게 하고 농경기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천 지역 또 광천, 천북 지역에 그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경기 확보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그 보령광주제가 계획됐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을 한 뼘이라도 늘려 쌀을 생산해야 했던 어려웠던 과거. 간척 사업은 국가 경제를 위한 새로운 활로였다.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바다의 지형도가 바뀔 정도로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행해 왔다. 농경재 확보와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하구와 연안의 생태계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났다. 수질오염 방지에만 연간 수천억 원의 세금을 다시 쏟아붓게 됐다. 예, 보령호의 주된 오염 원인은 주변에서 들어온 축산 폐수입니다. 그래서 축산이 상당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보령시 천북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전체가 거의 다 축산단지로 형성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축산단지에서 들어오는 그 축산 폐수가 이 보령호에 그 보령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령호 상류에는 대단위 축사들이 산재돼 있다. 이들 축산 농가들이 배출하는 가축 분뇨 등 오염 물질들은 계속해서 유입돼 방주제에 막히고 갯벌에 쌓이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사람이든 누가 이런 상태인데 최근 충남도청은 보령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한눈에 봐도 심한 녹조 현상이 눈에 띈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보니 더 선명한 녹색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여기 들어오는 그 축산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 습지라든가 이런 걸 뭐 10여 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그 자체로도 자정 능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이 보령호 안에 있는 물이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걸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사에 쓴다고 거대한 담수호를 만들었지만 물 한 방울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닫힌 관문 안으로 물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수질 악화로 제 역할을 못하는 보령호. 과연 보령호의 수질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충청남도는 방주제를 열어 갯벌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처음 보령호는 농사에 쓸 거대한 담수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물막이 공사로 방주제가 막히자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수질의 상태가 좋지 못해 지금은 결국 농업용수로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간척 사업의 추진은 좋았으나 지금은 부작용만 낳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는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갯벌 간척을 통해 담수호를 만든 곳에 방조제를 다시 열어 갯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령호가 속해 있는 서해안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해안 하구에는 가장 가치 있는 환경자원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현재는 서해안의 생태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숭어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항구 오천항. 하지만 지금은 그 많던 숭어들이 보이지 않는다.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다 보니 갯벌 면적이 크게 줄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풍족했던 어족 자원 역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숭어 외에 오천면을 대표하는 수산 자원은 사실 따로 있다. 전국 물량의 60%가 이 오천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물살이 약한 조금 기간에 잡았다가 그물망에 넣어 바다에 보관한다는 그것을 잠시 바다 위로 꺼내 올려본다. 바로 키조개다. 오천은 대표적인 키조개 생산지다. 바닥에 모래와 뻘이 적당히 섞인 오천항 앞바다가 키조개 서식에 알맞기 때문이다. 여기들 이렇게 아우 냄새나는 거 이게 다 썩어버리잖아. 키조개 속의 폐주라 불리는 관자 상태가 썩 좋지 않다. 심지어 심한 악취까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줄어든 어족 자원의 질마저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회사된 것을 이렇게 저 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았지.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저 물이 이제 오염된 물이 자꾸 유입되면서 이렇게 폐사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거죠. 방조제가 건립되기 전에는 어민들은 풍족했고 주변 상인들의 장사도 잘 됐었다. 하지만 방조제 건립 후 바다를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주민들의 삶은 힘겨워졌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보령호. 과연 보령호의 수질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카메라로 물속을 확인해 보았다. 전혀 보이지 않는 탁한 상태. 우리는 보령호의 수질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 보령시의 도움을 받아 보령호 물을 일부 채취해 오염 정도를 확인하는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수질 검사는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그 수질 측정망 운영 관리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질이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악화되고 있는지, 호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취된 보령호의 수질 표본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 검사 기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보령시에서 조금 떨어진 홍성군 홍북면으로 이동해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검사는 시군으로부터 검사 의뢰가 접수되면 미생물과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탁도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소수 같은 경우는 정체 수역이기 때문에 총 유기탄순을 기준으로 그 호소 등급을 매길 수가 있고요. 부영향의 척도로 총인, 총질소 등을 검사합니다. 총인, 총질소 등은 그 호소가 얼마큼 오염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수질 구분을 살펴보면 1급수는 음용 가능한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말한다. 2급수는 마실 수는 없지만 목욕이 가능한 냄새가 나지 않는 물. 3급수는 황갈색의 탁한 물로 정수 처리하면 사용 가능한 물이다. 4급수는 물고기가 서식 불가능한 오염된 물. 5급수는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심하게 오염된 물로 4, 5급수 물은 공업용수로 활용된다. 등회 등급으로 분류하는 6급수는 수질의 최하 등급으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령호 수질 검사 결과
등회 등급인 6등급을 기준으로 초과된 결과만 살펴보면 수소 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총유기탄소량, 부유 물질량 등 5개 항목에서 초과 검출됐다. 그 호소의 수질 등급을 7단계로 나누는데 그 7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 이상이면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국가에서 그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령화 같은 경우는 6급수, 그러니까 6단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큰 상황. 보령호의 생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네, 충남에서 하구 생태 복원을 하게 된 원인은 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담수호를 만들었는데 그 농민들은 친환경 쌀 생산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다 쪽에서는 어민들은 수산물 생산량이 줄고 또 오염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곳 하구인데요. 하구는 우리가 수산물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이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고 상류 쪽은 오염이 돼서 문제이고 하류 쪽은 영양염료가 부족해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면 농민은 농민대로 또 어민은 어민대로 소득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구 복원의 하구 생태 복원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요즘엔 과거와 달리 갯벌의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갯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이미 해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간척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과거엔 해일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방조제로 막았지만 요즘엔 방조제를 다시 열어서 간척지를 습지로 만드는 등 갯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가 복원된 해수와 갯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도 높아졌는데요. 결국 갯벌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이 간척으로의 경제적 가치보다 높아져서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간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공호수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생태 복원에 성공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화호인데요. 시화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산 대부도와 시흥 오이도 사이에 위치한 시화호. 인근엔 수도권의 대표적인 대형 공업단지인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빠른 개발의 물결 속에 감춰졌던 이곳의 본 모습은 사실 넓은 갯벌이 펼쳐진 어촌 마을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사라졌던 갯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 이게 자 보시다시피 이게 조개들 죽은 껍데기 아니에요. 아 이게요? 예. 그러네 다 조개. 예, 엄청나죠. 옛날에 여기가 얼마나 조개가 많았던지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그 시야호가 막히면서 이 조개들이 살지 못하니까 다 죽어가지고 이제 바닷물에 씻겨서 여기 와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우리는 조개 무덤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갯벌 한가운데 쌓여있는 조개 껍데기들. 과거 이곳이 갯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계속해요, 이거 보면. 다 조개들. 다 조개네. 네, 다 조개. 이거를 다 잡아 먹었으면은 굉장했죠. 예. 이게 뭐. 먹을 게 참 많았어요. 파고 파내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빈 조개 껍데기는 지난날 건강했던 시화호 갯벌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게 다 그 조개들이 무덤이죠. 이게 전부 다. 네. 알이 큰데요. 그죠? 예, 그것도. 상품 가치가 있었을 텐데. 아, 그럼요.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건 작았을 때 죽고 다 그런 거예요. 시화호의 원래 이름은 군자만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금 생산지였고 어족 자원이 풍부했던 바닷가였다. 시와호가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 건 1987년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저게 맥히면서 싸그리 다 없어졌는데 그때 시아오 망농이 주변의 농경지와 산업단지에 공급할 물을 대기 위해 시작된 시화 방조제 건설 사업.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빼내고 소하천에서 흘러드는 민물로 호수를 채웠고 시흥과 화성의 앞글자를 따 시화란 이름이 붙여진 거대한 인공 호수가 탄생했다. 하지만 주변 산업지대에서 흘러든 오폐수가 방조제에 막히면서 수질은 급격히 오염됐고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됐다. 그 죽음의 땅에서 최근 다시 생명의 기운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여기 동주, 가무락. 가무락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물어 맛있죠. 키조개, 피조개, 맛조개. 예전 더 많이 나왔죠. 예전에 그냥 긁으면 그전에 동죽이 그전에는 대접을 못 받았어. 동죽이. 예,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냥 걸어가서 발바닥에 그냥 뭐가 저 받치면 동죽이었고 저 동막이나 인천 나가서 소달구지로 실어냈어요. 소달구지로. 그럼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면은 그때 시절 그때 이제 한참 많이. 그 정도는 못 쫓아가고. 얼마나 들어갔어요? 내가 볼 때는 한 60%. 60%. 옛날에 비해 60%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저쪽에 아까 그 보이던데 그런 데는 많이 잡아요. 갯벌이 회복되기까지는 생각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생명이 죽어나갔던 갯벌에서 조개며 게가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갯벌에서 어민들의 희망도 살아나고 있었다. 굴은 찰때 먹어야 돼. 여름에는 굴 먹으면 안 돼. 시흥 오이도와 화성 대부도를 잇는 길이 12.7km의 거대한 인공호수 시화호. 이 방조제가 만들어낸 총 133.7제곱킬로미터의 간석지 위에는 신도시와 레저단지, 산업시설, 농업단지 등 수많은 지도들이 새로 그려졌다. 그 수많은 지도 중 시화호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갈대 습지는 이 유역의 생태 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화호가 다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대체 이 갈대들은 시화호의 수질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변의 하천,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생식물인 갈대를 이용해 자연 정화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습지다. 사람 키를 훌쩍 넘어 크게 자라나는 갈대. 그 특성이 궁금해졌다. 갈대가 지금 되게 큰데요. 원래 이렇게 갈대가 크게 자라는 편인가요? 일반적으로 갈대는 이제 높이가 한 2에서 2.5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갈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키가 큰 것은 토양 내에 영양 염류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그럼 토양 내에 영양 염류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이 갈대 습지 만드는 목적이 시화호의 수질 정화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상류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러니까 영양 염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물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갈대들이 정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수생식물인 갈대는 물속에 있는 질소나 인 같은 각종 영양 염료를 흡수하면서 성장한다. 이를 통해 오염된 수질이 자연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습지의 천연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기물이 많은 곳에선 더 크게 자라는 걸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뿌리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물속에 있는 영양 염료를 흡수하는 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뽑히나요? 안 뽑혀 이거. 안 뽑히나요? 예. 아, 그냥 뿌리가 끊어져 있죠. 버리네요. 예. 뿌리가 이 뿌리가 굉장히 한 5m 정도까지 뿌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m?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2m 정도 되는데 예. 자기 키의 한 2배, 3배 정도 그렇죠. 뿌리가 예. 더 넓게. 뿌리가 넓게 가는 거죠.
그 번식력이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끼들 많이 치니까 얘들이 자라면서 여기 있는 양분을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갈대는 강한 번식력과 튼튼한 땅속 줄기로 큰 군락지를 만들어내고 정화된 영양물질을 고스란히 몸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질 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줄기에 붙어있는 부착 미생물 역시 영양 염료를 소비해 정화 효과를 낸다. 여기 지금 미생물이 많이 있는 건가요? 예, 여기는 그 아주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런 데 붙어 있는 그 미생물을 부착 조류라 합니다. 부착 조류가 여기에 아주 밀도가 높게 붙어 있으면서 그 지나가는 그 물 속에 있는 영양 염류를 소비를 하는 거죠. 여기 붙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요 물 속에 있는 양분을 이게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수질이 정화되는 거죠.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의 거대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하수 처리장은 좁은 면적만으로도 물을 정화할 수 있지만 갈대를 이용한 자연 하수 처리에는 그 몇십 배에 달하는 큰 면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갈대습지가 가진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시작된 변화 중 하나는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철마다 이곳을 찾아드는 철새들과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생물들. 시화호는 이제 새로운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우리는 시화호의 환경을 20년째 기록하고 있다는 최종인 씨와 함께 시화호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주로 여름에 이제 종이 많거든요. 여기 여름에 찾아온 것들은 이제 갈대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서 또 다시 이제 올동지로 가거든요. 전체 합친다 그러면 약 한 갈대습지만 한 70여 종 이상이 이제 여기 갈대습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장소로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이게 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어종들이 함께 이제 여기에 이제 서식을 하고 있죠. 수질 개선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매년 50만 명이 찾는 생태 탐방지로서도 각광을 받는 장소다. 탐방데크에서 조용히 살펴보다 보면 갈대 군락지 너머 유유자적 논일고 있는 철새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자기 은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를 씌우면 우리는 볼 때는 저거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새들 몇 마리 없다 하고 가지만은 새들은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따로 다 있어요. 수질이 좋아지고 주변 갯벌이 살아나면서 철새들의 낙원으로 자리 잡은 시화호. 순백의 백로들과 이름도 독특한 뿔론 병아리. 겨울 철새인 흰뺨 검둥오리. 큰 부리가 특징인 물총새와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인 저새까지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갈대습지에서 정화된 물이 바다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을 찾아가 봤다. 또 다른 연못을 통해서 이제 요 갯벌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갯벌? 예, 갯벌이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물이 만나는 지역인가요? 그렇죠. 마지막 갈대숲의 수질 정화를 해서 마지막 나가는 곳이 이제 이렇게 연못 한 군데를 통했죠. 또 두 번째 통해서 저기는 앞에 있는 이제 갯벌이거든요. 근데 바다와 이제 민물이 만나는 그런 기수 지역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여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화호 인근 3개의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갈대 습지를 통해 정화작용을 한 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기 전 다시 이곳을 지나게 된다. 연못은 물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민물 고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이 지역은 생물 다양성도 매우 높다.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참개는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물 깨끗하죠? 네. 옛날에 여기가 간장 색깔이었어요. 아, 간장 색깔 물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습지에 이제 맞는 걸 이제 그 수행식물들이 이제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물이 이렇게 많이 깨끗해요. 물살 빼네요. 네. 지금 물어요. 이걸 지금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 큰데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참개라고 봐야 돼요. 가장 큰 참개? 네. 이런 게 없습니다. 몇 분 동안 잡으시는 거야? 5분이요. 5분 만에? 네.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전에 20년 전에는 있다가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몇만 마리씩 올라와요. 바다에서 산란하고 민물에서 성장하는 참개는 주로 바다와 연결된 강에 서식하는데 이곳이 바로 그 길목이다. 이건 해수성 이건 어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닷물에서 태어났지만은 사는 거는 민물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민물 참개라고 그러죠. 민물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험난한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 물을. 근데 이거를 길목을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길목을 만드셨어요? 네, 밧줄로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요걸 타고 이런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해놓은 이유가 이 물살이 세가지고 여기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줄을 타서 올라가게 하는 거죠. 참개의 험난한 여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밧줄을 타고 수만 마리의 참개들이 바다와 강을 오가고 있다. 봄에도 참개 유생 수만 마리가 역류하는 것이 목격됐는데 이는 먹잇감이 풍부하고 사람의 간섭이 적은 곳으로 참개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방주제에 막혔던 물길이 풀리고 수질이 좋아지자 자연적으로 생태계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화호의 수질은 그동안 얼마나 개선된 걸까? A2 지점, B1 지점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 시화호 수질 검사 현장을 함께 따라 나섰다. 지점을 조사를 하고 오후에는 시화호 내측에는 8개 지점, 그다음에 시화호 외측에는 9개 지점, 그래서 총 17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관리선을 타고 배로 10여 분을 달려 시화호 외측, 영흥도 부근의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수온과 물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용존 산소량,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지수 등을 측정한다. 하수구 수질이란 수식어가 붙었던 시화호의 현재 수질 상태는 어떨까? DO가 아까 표층에서 10ppm 정도 됐었죠? 예, 10ppm 정도. DO는 그 표층하고 저층하고 큰 차이 없이 다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 약 0.4pp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표층하고 저층의 양호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현재 시화호의 수질은 서해바다의 수질과 비슷한 정도로 용존 산소량 역시 100%로 양호한 상태다. 그동안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방법이 동원됐지만 한번 악화된 수질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시화호를 살릴 마지막 방법은 담수화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와오의 수질은 우리가 원했던 그 수질만큼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와오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시화호로 들어오는 해수 유통량을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시화호 수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2011년부터 조력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화호의 생태계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총 저수량의 70%를 바닷물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태 복원의 핵심은 해수 순환이다. 해수가 들어오면 수질 개선과 갯벌 복원이 가능해져 생태계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혔던 바닷물길이 다시 뚫리면서 수중 생태계도 되살아난 시화호는 생태 탐방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홍성호나 또는 보령호의 경우에는 수질이 너무 나빠서 물을 가두어두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쓰기 곤란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역관측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수문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덜락거리게 하면 수질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해역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척지를 원래의 갯벌로 돌리는 사업은 아니지만 쓸 수 없게 될 뻔한 이 습지를 또는 갯벌을 수문을 개방함으로 해서 건강한 갯벌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관측인 것이죠.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를 살릴 수 있었던 건 과감하게 담수화를 포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현재 보령호 역시 역간척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간척이란 간척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보고일 뿐 아니라 자연의 콩팥으로 불릴 만큼 정화 기능도 하는데요. 간척 사업이 진행될 땐 미처 몰랐지만 이제야 사람들이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고 갯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농지로 변한 땅을 갯벌로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역간척 역시 생태계 변화를 살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거대한 농지로 변한 땅을 갯벌로 만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막힌 물길이 열리고 보령호가 시화호처럼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호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